아마 많은 분들이 식테크를 생각하면서 이 식물 시장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구입하는 식물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10,000원에 팔리고 있는 오블리쿠와 페루의 경우 불과 몇 년 전인 코로나 초기만 해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기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발견한 식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과 공급량 이 두 가지만 이해한다면 대부분 맞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의 경우 특정 식물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때 있었던 식물품 이전에도 다양한 식물품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크게 오랫동안 일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 일시적이고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했었습니다. 이건 당시에 그런 비싼 식물들이 일반인들에게도 퍼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케팅이 약했던 거죠.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식물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넓게 퍼지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몬스테라 알보가 식물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조차도 예쁘다고 느낄 정도로 매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시장을 폭발시키게 된 이유입니다. 게다가 소위 식테크라는 말이 만들어지면서 투자 자금이 몰리기까지 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성공적인 마케팅이 되어서 수요를 폭발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급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몬스테라 알보도 그렇지만 모든 식물은 공급이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시장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요. 이는 시장 불균형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코로나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시간이 충분히 흐른 지금은 공급량이 정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처럼 식물 가게와 농장을 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가정에서 번식을 해서 공급자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일정한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꾸준히 1년 이상을 해보면 누구나 식물의 생산자, 공급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케팅은 더욱 넓게 확산되었지만 공급량이 그 수요를 앞지르게 됩니다. 저마다 번식을 함에 따라 공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다 못해 소비자들이 더 이상 번식으로 재미를 보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공급량이 안정을 찾게 되고 식물 가격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식테크를 생각하면서 구입하시기보다는 정말로 식물이 예뻐서 키우고 싶어서 구입하는 실수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몬스테라 알보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매장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번식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는 이제 안스리움 외에 다른 식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스리움은 키우기가 몬스테라류보다는 까다롭고 일반인들이 매력을 느끼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은 단계이다 보니까 수요가 커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몬스테라 알보와 같은 전국적인 인기를 끄는 다음 식물을 미리 준비해서 남들이 아직 식물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 또 다른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물건을 확보해 놓고 마케팅으로 식물 가격을 띄운다든지 하는 다양한 시도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물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혜르였습니다.